혹시 성공하려면 무조건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13년이라는 긴 무명 생활을 한 번에 뒤집어버린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그 진짜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 그냥 상상 속의 일기 같죠? 이게 바로 9억 뷰 유튜버 엄은양 씨가 10년 넘게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매일 밤 울면서 썼던 글입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라기보다는 정말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어떻게 이 믿기 힘든 반전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식은 뭔지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절대 일어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만약에 엄은양 씨의 그 10년간의 개그맨 지망생 시절이 드라마였다면 이때쯤 멋진 재벌 2세라도 나타나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완전 달렸습니다. 네, 현실은 말 그대로 시궁창이었어요. 영상 조회수가 100회 넘기기도 힘들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성공이란 게 무슨 영화처럼 어떤 특별한 순간에 딱 하고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클리셰는 현실에선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재능은 시작이 아닌 끝이다.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그녀가 얻은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재능에 대한 우리 생각을 180도 바꿔 놓을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우리가 보통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야 뭘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재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보통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재능이 있어야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실은 뭐냐? 노력의 끝, 즉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재능이 없어.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시도조차 안 할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진짜 실패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중간에 그만두는 거. 바로 그거 아닐까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망칠 수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법. 재능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도망칠 수 없는 환경.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그만두는 걸 계속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건 무슨 대단한 의지나 아자아자 하는 영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고 자동적으로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똑상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한번 보세요. 1. 컴퓨터를 켠다. 2. 사무실로 걸어간다. 3. 아침 7시까지 도착한다. 4. 대본을 쓴다. 보세요. 여기에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없죠. 그냥 사무실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바로 이 단순하고 타협할 수 없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성공의 기반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전 세계 공통의 반응 순서입니다. 이 원리가 소통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1억 구독자를 넘은 크리에이터 김프로님의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프로님 영상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대사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타이밍에 웃고 놀라고 같은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언어나 문화는 달라도 우리 모두가 따르는 어떤 보편적인 순서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편적인 반응의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상황. 보는 사람이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둘째, 감정. 그 상황에 걱정이나 호기심 같은 감정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될까?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사람들을 묶는 건 취향이 아니라 이 반응의 순서였던 겁니다. 상황, 감정, 기대.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기. 외부적인 전략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진짜 큰 산이 남아있죠.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 내면의 전쟁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불안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최악의 방법이라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극도로 불안할 때 하는 자기 성찰은요, 오히려 자기 부정이라는 깊은 소용돌이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거봐, 넌 안 돼! 라고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보이죠. 언제 성찰을 해야 하고 언제 하면 안 되는지. 불안하고 뭔가에 압도당할 때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이때 하면 극적인 자기 비판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그럼 언제 해야 하냐? 바로 마음이 평온하고 뭐랄까 화창한 날이요. 이럴 때 뭘 좀 더 해볼까?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할 때 왜? 라고 파고들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써보세요. 첫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냥 이게 불안이구나, 이건 두려움이네 하고 딱 정의를 내리는 거죠. 둘째, 넓고 높은 곳으로 가보세요. 탁 트인 공간에 가면 신기하게 내 문제가 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불안이 덮친 그 장소를 그냥 물리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역전은 무슨 로또 당첨 같은 기적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른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순서를 이해하고 또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일 거예요. 성공은 번개가 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말이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거창한 계획 말고요. 오늘 당장 나 자신을 위해 만들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도망칠 수 없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사무실까지 그냥 걸어가기는 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